꽃을 채 담지도 못했는데, 아름답다 칭송해주지도 못했는데, 눈물도 없이 꽃잎 진다. 봄이 언저리에서 아는 척을 하는데, 반겨서 예쁘다 말해줄 새도 없이 초록 이파리에 가려 꽃잎 진다. 어서 말해줘. 사랑한다고. 곁에 있어 고맙다고. 그대의 님도 조용히 져가고 있을지 몰라. 초록의 싱그러움이 톡톡 터지는 5월, 꽃 유언이라는 시로 문을 엽니다. 담장 너머 장미가 붉은 입술을 내밀고 산들바람에 나무들이 몸을 흔드는 이 눈부신 계절, 여러분의 마음에도 기분 좋은 봄바람이 불고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온 힘 다해 하루를 살아내느라 애쓰신 당신을 위해 따뜻한 문장과 영화음악으로 휴식을 선물하는 시간, 영화음악과 함께하는 장지연의 에세이 산책, 여러분의 다정한 글동무 장지연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서로를 잡아주는 것이다. 영화배우 오드리 헵번이 남긴 이 말은 우리가 험난한 세상을 견디는 힘이 결국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의 작은 온기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혹시 앞만 보고 달려가느라 발밑에 핀 작은 꽃 한 송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눈빛을 놓치지는 않으셨는지요? 흙이 가림없이 누구에게나 미라를 되돌려주듯 우리 마음도 다정함을 심으면 반드시 행복으로 돌아온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굽은 어깨를 가만히 다독여줄 문학의 조각보를 함께 펼쳐보려 합니다. 오늘 산책의 문을 여는 첫 곡입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슈퍼배드2의 주제곡 해피인데요. 슈퍼배드2는 아빠가 된 전지가 악당 그루가 비밀 요원 루시와 함께 납치된 미니언들을 구하고 새로운 악당에 맞서는 유쾌한 모험을 그린 애니메이션이죠. 퍼렐 윌리엄스의 메가 히트곡 해피와 함께 에세이 산책 함께 출발합니다. Bring me down, can't none
want to do. Clap along if you feel like a room without a roof. Clap along if you feel like happiness is the truth. Clap along if you know what happiness is to you. Clap along if you feel like that's what you want to do. Bring me down, can't none bring me down. The love is too high to bring me down. Can't none bring me down. I said, clap along if you feel like a room without a roof. Clap along if you feel like happiness is the truth. Clap along if you know what happiness is to you. Clap along if you feel like that's what you want to do. Clap along if you feel like a room without a roof. Clap along if you feel like happiness is the truth. Clap along if you know what happiness is to you. Clap along if you feel like that's what you want to do. Come on. Bring me down, can't none bring me down. The love is too high to bring me down. 먼지로 돌아가다. 이인영. 흙이 묻어 있는데 먹어도 돼? 흙 먹어도 돼? 흙은 사람을 싫어하지 않는다. 사람도 흙을 싫어하지 않는다. 흙은 가림없이 부자에게도 가난한 사람에게도 한 톨의 미라를 심으면 10배, 20배로 되돌려준다. 흙에 미라를 심는 부부. 2011년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이 영화에서 가난한 부부가 흙으로 집을 만들면 부수고 만들면 부수면서 철거 보조금을 챙기는 사회주의의 민낯을 보는 듯. 장애가 있는 아내에게 돈 벌어서 TV 사주고 도시 병원도 데려갈게. 약속한 농부 남편. 몸이 약한 아내는 남편 배웅 나오다 물에 빠져 죽게 된다. 아내의 죽음 앞에 종이 TV 태우며 이렇게 TV 사주네. 미랄로 꽃표시를 발해하며 어디 가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했었다. 가난 속의 부부 친밀도를 자본주의에 허덕이는 현대인들은 보여주지를 못할까? 지배층에 의해 헐리는 집에서도 제비집, 제비를 날리며 살아야 한다는 농부 남편. 제비는 돌아오고 집은 다시 존재한다. 사회주의의 말단 공무원을 살리기 위해 여러 번 헌혈하는 농부 남편. 피를 빨고 여러 번 집을 허무는 지배 권력의 잔인함에 아무 말 못하는 서민들의 애안에 눈의 미랄이 바람에 흔들린다. 농부 남편의 자살로 사랑이 전부였던 삶의 끝을 보여준다. 집도 먹을 것도 자본도 사랑 없이는 무의미한 것을. 사회주의 공산주의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만인평등 지향주의가 아닌 계급 귀족주의로 서민들 울타리를 허무는 지배 권력의 폭력에 저항하는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와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유와 평등, 평화, 주권, 자주, 생명, 인권, 가슴 터져라, 소리 지를
것입니다. moment's gone. All my dreams pass before my eyes, a curiosity, dust in the wind. All they are is dust in the wind. Same old song, just a drop of water in an endless sea. All we do crumbles to the ground, though we refuse to see. Dust in the wind. All we are is dust in the wind. Now, don't hang on. Nothing lasts forever but the earth and sky. It slips away, and all your money won't another minute buy. Dust in the wind. All we are is dust in the wind. All we are is dust in the wind. Dust in the wind. Everything is dust in the wind. Everything is dust in the 네, 들으신 곡은 많은 영화 음악에 삽입된 곡이었죠. 2016년 한국 영화 순정의 삽입곡으로도 쓰인 캔자스의 Dust in the Wind였습니다. 오늘의 작가님을 모실 시간인데요. 오늘 에세이 산책은 그 따뜻한 손길을 문학이라는 조각보로 엮어 세상의 온기를 전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흙의 진실함을 믿고 분단의 아픔을 평화의 노래로 승화시키는 오늘 산책의 주인공, 한양대학교 문학 박사이자 숭실대 미래교육원 겸임 교수로 활동 중이신 이인영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본인 소개 좀 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이인영 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시집은 네모난 첫 시집 만들었고 신의 선물 어머니, 그 다음에 영어 번역 시집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시, 소설, 문화평론, 시나리오로 등단했습니다. 아, 네. 다양한 장르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평생교육원에서 미래교육연구소에서도 그 동문들 이제 문학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또 가르치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맞으실까요? 네. 그러면 우리 작가님 오프닝 직후에 들려드린 그 작품이 먼지로 돌아가다라는 글이었는데요. 이 글이 영화의 감동이 시로 고스란히 옮겨 놓으셨는데 이 시가 2025년 미국 5.18 민주화 관련 책자에 번역본으로도 실렸다고 들은 것 같아요. 네, 한글로도 실고 네. 영어로도 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해마다 네. 북미 민주 포럼에서 5.18 민주화 기념 문집을 만드는데 작년에도 실고 재작년에도 실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좀 나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좋다고 이렇게 네.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미국에서. 예. 네. 그러면 이 영화가 그 먼지로 돌아가다라는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영화일까요? 이 영화는 좋은데 사실은 중국 영화인데 이게 네. 좀 이게 나라의 이게 직접 사실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은 나라에서 못 보게 만들었는데 유튜브도 못 보게 만드는데 네네. 또 사람들이 봤는데 네, 저는 네. 이렇게 좀 양윤모 영화평론가니 좀 유명한 분이 있어요. 네네네. 그분이 네. 소개를 해줘서 이렇게 영화관이 아닌 곳에서 이렇게 봤어요. 근데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좋아서 시로 남겼는데 예. 그거를 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감하고자 영어로도 번역해서 네. 같이 뭐 인터넷에도 올리고 네. 미국에 이렇게 책에 올리고 싶다고 얘기를 네. 하셔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이 작가님에게 글을 보고, 이게 도대체 어떤 영화인가 하고 저도 이제 못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2022년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황금 곰상 후보작으로도 이렇게 선정이 돼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는데, 당시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이걸 금지를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내려가게 되고, 그때는 이제 인기 있었고, 우리나라 국제영화제에서도 초청을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상영 금지다 해가지고 완전히 이 삭제를 시켜버렸는데, 아무래도 이게 그 소외된 계층의 이야기다 보니 또 적나라하게 자기 사회를 비판한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이걸 막은 것 같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이 있는 거고 네네. 거기에 나오는 배우가 네. 사실은 되게 젊고 남편은 되게 나이가 그러니까 보면은 20살 정도 차이가 나 보이는데 네네. 거의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 중국에서는 문근영 정도 인기 대배우고 네네. 그분은 실제로는 남자 배우는 실제 농사를 진짜 짓는 분이세요. 그래서 네네. 감독님을 친척이라서 이렇게 진짜 보면은 나 빼는 게 되게 신랄하게 이게 연기 잘 여자분은 워낙 네. 인기 배우기 때문에 근데 좀 망가지면서 이렇게 아픈 그러면서 이렇게 돈 많이 안 받고 이렇게 네.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영화예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참 힘들 수도 있고, 지도자들에 따라서는 그런 것을 외부에 알리는 걸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또 좋은 영화를 또 우리 대중들이 또 놓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누구나 편안하게 또 그 영화를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은 본인이 실제로 흙을 해서 벽돌을 만들어서 집을 줬는데 그거를 부시면 네. 마음이 아프죠. 네. 정말. 네네. 네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교육 현장에서 시창작 과정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문화생들에게 인생을 사랑으로 가꾸는데 문학이 필요하다 또는 사회를 밝히는데 문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렇죠. 그럼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실까요? 문학 사랑으로 꾸미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시도 있을 수 있고 김수영 씨도 사랑이 있고 신동엽 씨도 사랑시가 있고 네네. 거의 유명 작가들 안 유명하든 다 사랑시가 네. 있고 예를 들면 서구 명작으로서는 단테의 신곡도 네네. 사랑으로 베아트리체라는 네. 여성을 이렇게 약간 삼위일체 신 네. 같은 그걸 삼으로 하면서 삼을 이렇게 거의 다 연결이 되거든요. 네네네. 실제로는 단테가 베아트리체를 실제로 보면 2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플라토닉 사랑이죠. 네. 네. 근데 그 단테가 실제로 결혼한 사람은 딴 사람인데 그 사람 이름이가 자식들 이름은 글이 안 쓰는데 베아트리체는 많이 네. 쓰고 그렇게 해요. 네. 사랑이 중요하죠, 문학에서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거든 그거를 사회적이든 뭐 문학적이든 어떤 현상이 결국은 사랑으로 승화되었을 때 또 그 아름다운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가님이 생각하는 작가란 어떤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실까요? 작가가 정말 좋으면 뭐 사람이나 사랑이나 시대나 뭐 역사 안에 문학이 있는 거니까 그걸 실제로 보여주면은 정말 좋은 작가라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삶을 글로 보여주는 사람이 작가다. 정말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면 매일 책상 앞에서 이제 글을 쓰는 시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사실 매일은 아닌데 내가 그렇게 썼어. 매일 책상 앞에서 글을 쓰는 그런 네. 진중한 시간을 보내는 네. 그 사람들과 공감하는 그런 게 작가의 마음인 것 같다고. 네네네. 저도 많은 사람들과 공감하기 위해서 사실 블로그도 만들었고 다음에 이인영 씨쯤 나오고 이인영 씨 유튜브도 끝마다 공감하려고 많이 저는 좀 약간 미디어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공감도 하고 또 그 안에 이제 공감했던 내용을 내가 또 공감을 하려면 나의 글도 또 세상에 내놓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러면 책상 앞에서 내가 글을 쓸 때 그때는 어떤 그 즐거움이 있을까요? 글을 쓸 때 나는 이래서 글을 쓴다. 이렇게 정리하자면 뭐 어떨 때는 글을 쓰면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삶을 느끼기도 하고 근데 눈물도 나기도 하고 그게 문학을 하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학이 사실 돈이 안 돼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정말 거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 치료도 하고 공감할 수 있는 건 문학이 그래도 사실은 국문과가 요즘 힘들거든요. 힘든데 없어지는 대학도 있지만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자기 목소리, 문학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역사 안에서 자기 역할을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냥 내가 한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글을 쓸 때 만족감을 느끼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이인영 작가님과 함께 에세이 산책 중입니다. 여기서 잠시 작가님의 추천 음악 한 곡 듣고 넘어갈 건데요.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음악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제가 중학교 시절에 감명 깊게 그 책을 밤새서 읽어서 제인 에어 소설 아시죠? 네네네. 되게 유명한데 영화도 좋아요. 영화도 감동적이고 OST를 추천합니다. 많죠. 사실은 유명한 명작은 영화도 많고 여러 번 나오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고전이 주는 힘은 새 시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공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명작인 거죠. 그 시대만, 그 시절, 그 시대만의 공감이 아니라 시대를 넘어선 공감. 제이네요. 네. 이 추천곡은요, 2011년 캐리 후쿠나가 감독이 연출하고 미아 와시코브스카와 마이클 패스벤더가 주연을 맡은 영화였고요. 그 메인 테마곡은 아카데미 음악상 후보에도 올랐죠. 서정적이고도 고전적인 선율이 일품인 영화, 그리고 독립적인 여성 제인 에어의 내면을 닮은 우아한 연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제인 에어의 메인 테마 들어보시죠.
여기는 영화음악과 함께하는 에세이 산책 이인영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작가님 얘기 계속 나누고 갈 건데요. 작가님께 글이란 딱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무엇일까요? 제가 글이란 꼭 사랑이다 뭐 그렇게 이랬죠. 사실은 요즘 뭐 젊은이들이 힘들고 연세 있는 분들도 이게 노령화된 사람들이 힘들다는 말을 많이 뭐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정말 문학이 이 힘든 가운데 뭐 세계에 뭐 전쟁도 있고 뭐 이렇게 이런 힘든 가운데 사랑을 얘기할 수 있는 게 문학이지 않을까 이렇게 빛을 보여주는 게 문학이라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글이란 곧 사랑이라고 특히 이제 그 작가님의 글 중에 그 장생탕광 희생자의 귀향이라는 시를 그 유튜브로 제작해서 많은 사람의 관심을 이끌어내셨다고 하셨어요. 미디어를 통해 문학을 알리는 시대잖아요. 지금은 거기에서 특별한 보람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보람이 있으실까요? 장생탄광 희생자의 귀향은 그 시를 발표하고 몇 달을 실제로 한국에서 최봉태 변호사님과 대구에 있는 최봉태 변호사님과 한국의 뭐 20명 이상의 국회의원과 일반 시민들이 다 가서 일본에 가서 실제 바닷속에 있는 우리 그때 장상 때 돌아가신 바닷속에 있는 유골을 실제로 가져온 거예요. 실제 가져온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제가 그때 당시에 이 시를 유튜브로 만든 거는 뭐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공감을 하고 뭐 국회의원도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가게끔 유도를 한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유튜브를 2개를 만들었는데 뭐 합치면은 1000인지 2000인지 그 정도 넘은 것 같아요. 조회수가 조금 나오긴 했어요. 예. 작가님의 작품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차가운 시대의 아픔을 노래하면서도 그 바탕에는 항상 뜨거운 그 사랑, 그죠? 인류애가 됐든 조국애가 됐던 그런 게 흐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그 첫 번째 작품 먼지로 돌아가다에서는 그 사회의 부조리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그 시 중에서 이제 일종의 참여 시를 지금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흙을 일구는 부부의 숭고한 사랑을 담은 또 아름다운 서정시이기도 하고 참여 시 속에 또 서정시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그런 느낌이 들던 시였거든요. 그 사회의 거대 담론과 개인의 서정적인 삶을 이렇게 하나의 조각보로 엮어내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시인으로서 평화와 인권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항상 사랑이라는 따뜻한 언어로 풀어내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뭐 평화, 인권 사실 제가 박사 논문과 소논문이 6개 이상 정도 되는데 다 평화문학, 통일문학으로 주제로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번 2026년 3월에 등재한 소논문 제목은 정주영 씨가 미디어미학, 그러니까 미디어미학에도 관심을 갖고 있고 평화문학에도 관심이 있는데 이 평화문학을 좀 이렇게 대중화하기 위해서 저도 유튜브를 만들던가 블로그를 이렇게 활용하면서 좀 그래도 좀 약간 대중적인 것 같아요. 그런 걸 아마 안 했으면 좀 덜 대중했을 수도 있는 생각이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 게. 그래서 좀 사실은 참여시 부분이 쉬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게 의식이 있거나 내가 어떤 목표가 없으면 쓰기 힘든 시. 그러니까 지금은 뭐 감성시와 서정시가 이제 대세인 시대에서 참여시를 쓰면서 그런 평화와 인권 문제에 나선다는 게 보통 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작가님. 대단한 건 아닌데 사실은 뭐 제가 아무래도 뭐 진보 운동도 참여를 했었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뭐 잘하는 건 시 낭송도 아니고 낭독을 해도 어떤 경우에 8.15 광복 통일뉴스 신문에도 나오고 좀 약간 그런 걸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냥 잘 나오더라고요, 신문에. 그런 게 있는 거고 특별하게 뭘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깊은 울림과 사명이 느껴지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음악과 작가님의 두 번째 문장을 감상해 보고 이제 계속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제가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지금 이제 5월이잖아요. 5.18도 지금
곧 지났었죠. 방금 며칠 전에 지났었고. 그래서 이번에 들으실 곡은 그 2017년 개봉하여 1,000만 관객의 가슴을 울렸던 장훈 감독의 영화 택시 운전사의 오프닝 OST 조용필의 단발머리입니다. 1980년 5월 강주의 진실을 목격하러 떠나는 길 위에서 흐르던 이 경쾌한 멜로디는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지켜야 했던 평범한 이웃들의 소중한 일상을 떠올리게 합니다. 앞서 작가님의 시 먼지로 돌아가다가 5.18 민주화 북미 민주포럼 기념사업회 책자에 수록되면서 시대의 아픔을 보듬었던 것처럼 이 노래에 담긴 80년대의 공기가 작가님이 노래하는 평화의 메시지와도 깊이 닿아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그 언젠가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소녀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그 소녀가 보고 싶을까 비에 젖은 풀잎처럼 단발머리 곱게 빗은 그 소녀 반짝이는 눈망울이 내 마음에 되살아나네 내 마음 외로워질 때면 그날을 생각하고 그날이 그리워질 때면 꿈길을 헤매는데 못 잊을 그리움 남기고 그 소녀 데려가 세월이 이워라 그 언젠가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소녀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그 소녀가 보고 싶을까 비에 젖은 풀잎처럼 단발머리 곱게 빗은 그 소녀 반짝이는 눈망울이 내 마음에 되살아나네 내 마음 외로워질 때면 그날을 생각하고 그날이 그리워질 때면 꿈길을 헤매는데 못 잊을 그리움 남기고 그 소녀 데려가 세월이 이워라 그 언젠가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소녀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그 소녀가 보고 싶을까 비에 젖은 풀잎처럼 단발머리 곱게 빗은 그 소녀 반짝이는 눈망울이 내 마음에 되살아나네 그 언젠가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남한과 북한의 조각보 만남. 이인영. 몇 년 전에 북한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 일이
2024년 현재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한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북한에 가서 북한 동포들과 함께 조각보를 맞잡고 크게 손잡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부른다. 누가 부르자고 한 것도 아니건만 눈빛과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노래가 시작되었다. 미소 짓고 눈물 짓고 조각보는 남한과 북한, 미국 한인이 타자가 아닌 하나임을 증명하듯 오색 찬란하게 빛나고 DMZ를 북한에서 남한으로 미국 한인들이 손을 붙잡고 걸어 내려왔다. 우리는 하나다. 누가 막으려 하는가? 남한에 있는 빨갱이 병, 이데올로기 병, 싸움의 병, 분단의 병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미소와 눈물로 뒤범벅 되어버렸던 남한과 북한의 조각보 만남이 다시 이루어지기를. 2024년 남한에서는 3,500명이 서울 평화 마라톤 글자를 달고 뛰었다. 그 마라톤의 끝은 남과 북의 무지갯빛 조각보에 휩싸여 메달을 달았다. 승리의 함성. 다시 만납시다. 손꼽아 기다립니다. And never ask, please. I could fly to Paris. It's at my beck and call. Why do I live my life alone with nothing at all? But when I dream of you. Maybe someday you will come true. When I dream of you. Maybe someday you will come true. I can be the singer or the clown in any room. I can call up someone to take me to the moon. I can put my makeup on and drive the men insane. I can go to bed alone and never know his name. But when I dream of you. Someday you will come true.
of you. Maybe someday you will come true. 보이스 액터 황보양선님의 낭독에 이어 들으신 곡은 한국 영화 최초의 블록버스터로 기록되며 분단의 아픔과 애절한 사랑을 담아낸 강재규 감독의 영화 쉬리의 주제곡 캐롤 키드의 When I Dream입니다. 거친 첩보전과 총성이 오가는 긴박함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적셨던 이 맑고 투명한 목소리는 방금 들으신 시 속의 조각보처럼 갈라진 남과 북의 마음을 하나의 꿈으로 엮어주는 듯합니다. 비극적인 현실을 넘어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 간절한 염원이 담긴 명곡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작품 이야기를 계속해 볼까 합니다. 남한과 북한의 조각보 만남이라는 글 역시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해서 지으신 글이죠. 예, 실제로 제가 북한을 못 가봤는데 그때 남한과 북한이 사이가 좋을 때 그 미국에서 북한에 가서 실제로 조각보를 가지고 미국에 있는 동포들과 북한 남한 동포들이 손을 잡고 아리랑을 함께 부르는 영상을 실제로 보고 쓴 시예요. 그러니까 뭐 실제 있었던 일 맞죠. 근데 되게 눈물 나더라고요. 그게. 그런 감정을 또 이렇게 또 시로 남겨주셨었고요. 그래서 또 그때를 한 번 더 되새겨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현재는 그 한반도의 중립화와 관련한 문학 소논문을 준비 중이시라고 들었어요. 시인이자 학자로서 이 작업이 한국의 평화와 인권에 어떤 씨앗이 되기를 바라실까요? 제가 평화문학, 통일문학 소논문은 조금 만들었는데 중립화 논문은 사실 준비 중인데 아직 등재가 안 됐어요. 제가 준비 중인데 제가 좀 더 좀 준비를 하고 좀 중요하다가 한반도의 중립화는 사실은 뭐 고종 황제도 얘기를 했었고 고종 황제도 뭐 잘못한 거지 하여튼 그 얘기는 했어요. 고종 황제도 얘기하고 사실 북한에서도 예전에 중립화 통일도 얘기는 중립화라는 것은 뭐 그러니까 좌우로 전쟁이 나서 어디에 들지도 않고 우리는 중간에 있겠다 뭐 그런 건데 세계 중립화가 되면 좋죠. 근데 전쟁에 휩쓸 우리가 전쟁 나면은 요즘 핵도 있고 그러니까 안 좋잖아요. 네. 지금 또 실제로 지금 뭐 이란과 또 미국 간의 전쟁이 또 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실리기를 위해서는 중립화가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이 미국도 요즘 힘들다는 말들이 너무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작가님은 그 한국의 작가들과 젊은이들이 더 공부하면서 평화와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시대를 고민하는 후배 작가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사실 한국이 오래된 분단 국가고 국가보안법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실제로 연세 있는 분들은 좀 보수적인 정치적인 얘기하는 걸 꺼리는 경우 많이 보셨기도 하고 근데 사실 세계는 하버마스라는 철학자도 얘기했지만은 세계는 지금 정치 공론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잘 살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누구든지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기도 하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은 종로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서 그냥 시민의 목소리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정권에 이렇게 전달되는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그런 뭐 이렇게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문학도 지금 역사에서 소외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체적으로
주권을 얘기하고 세계 평화와 인권을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인영 작가님과 오늘 산책글은 조금 주제가 이제 뭐 조금 무거울 수도 있어요. 그죠? 무거울 수도 있는데 올해는 누구나 한 번씩 생각해보는 주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같이 말씀 나누면서 에세이 산책 중이셨고요. 지금 거의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좀 어떠신지. 예. 작가님 문학적 열정과 평화에 진심 이렇게 느껴서 좋습니다. 저는 이런 문학을 사랑하는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 것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작가들은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하는 주제하고 좀 많이 멀어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젊은 작가들과 청취자들에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문학이 시대나 사회에 소외되는 것이 깨어있고 사실 제대로 된 얘기랑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제가 사실은 뭐 어디서 얘기를 해도 사실 생각이 다른데도 제가 좀 그래도 문학, 철학, 역사 그런 걸 공부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객관성을 좀 느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공감을 하세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다르다고 그러니까 무시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무슨 말 하나 이렇게 듣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젊은이들이 좀 깨어있고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셨고요. 문학적 열정과 평화를 향한 이 작가님의 진심이 청취자분들과 또 젊은 층에도 잘 전달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마지막으로 좀 더 난 더 못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더 기회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뭐 시도 좋고 제가 사실은 박사 논문은 김수영으로 썼고 정지용으로 소논문을 몇 개 발표를 했어요. 네네. 근데 정지용 시인이 산문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주독립, 평화통일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일제강점기 끝나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 그래서 좀 뭐 월북이 나쁘니 너무 솔직하게 해서 그런지 그런 좀 이렇게 힘드시긴 하셨지만 그런 작가들이 있고 그런 글을 연구하고 제가 그런 걸 이렇게 발표를 하고 젊은이들과 연세 있는 분들도 공감하면서 그런 한반도 중립해서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도 얘기하고 이렇게 공감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함께 힘들지. 분단국가에서 통일 만드는 것도 힘들고 평화를 만드는 것 자체도 쉽진 않지만 그래도 노력을 하면서 그러니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나면 좋겠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을 보내드리며 함께 들을 곡은 1997년 개봉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의 인생 영화로 꼽히는 진가신 감독의 천민밀 주제곡인데요. 등려군이 부른 이 노래는 꿀처럼 달콤하다라는 뜻이 바로 이 천민밀이라고 합니다. 영화는 홍콩과 뉴욕을 배경으로 엇갈리는 두 남녀의 질긴 인연과 운명적인 만남을 그리며 가슴 절절한 그리움을 담아냈죠. 천민밀 함께 들으며 작가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甜蜜，是你，
见过你，你的笑容这样熟悉，我一时想不起。啊，在梦里。在哪里，在哪里见过你？你的笑容这样熟悉，我一时想不起。啊，在梦里，梦里见过你，甜蜜笑得多甜蜜，是你，是你，梦见的就是你，在哪里，在哪里见过你？你的笑容这样熟悉，我一时想不起。啊，在梦里。영화 천민밀의 주제곡 함께 들으셨고요. 인간 교육의 시작은 가정의 어머니로부터 비롯된다고 했던 페스탈로치의 말처럼 작가님이 엮으시는 평화의 조각보는 세상을 품는 어머니의 마음을 닮았습니다. 사라져가는 것들 곁에 함께 머무는 그 따스한 마음이 여러분의 오늘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사랑으로 아름답게 꾸미는데 문학이 미치는 영향력을 다시금 확인할 시간이었습니다. 흙처럼 가림없이 서로를 안아주고 각자의 삶이라는 조각보를 정성껏 이어가는 포근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산책의 대미를 장식할 곡은 영화 위대한 쇼맨의 OST 중 가장 사랑받는 곡이죠. 바로 A Million Dreams입니다. 밤마다 침대에 누워 우리가 만들 세상에 대한 100만 개의 꿈을 꾼다는 가사처럼 작가님이 꿈꾸시는 평화와 통일의 미래도 이 노래의 선율처럼 환하고 웅장하게 펼쳐지길 응원합니다. 척박한 땅에서 미라를 키워내듯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도 저마다의 아름다운 꿈들이 자라나길 기원하며 이 곡 보내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멋진 작가님 모시고 따뜻한 문장과 삶의 이야기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연출 연홍식, 구성 김나경, 진행의 장지연이었습니다. My head, a million dreams are keeping me awake. I think of what the world could be, a vision of the one I see. A million dreams is all it's gonna take. A million dreams for the world we're gonna make. There's a house we can build. Every room inside is filled with things from far away. Special things I compile, each one there to make you smile on a rainy day. They can say it all sounds crazy. They can
can say we've lost our minds. I don't care if they call us crazy. Run away to a world that we design. Every night I lie in bed, the brightest colors fill my head.